60대 이전에는 돈을 벌고 소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이 돈은 사실 미래를 위한 준비 자산일 뿐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고 지출이 늘어나는 구조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대 이전의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노후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자녀를 키우고 집을 마련하는데 돈을 썼다면 이제는 노후의 안정된 삶을 위해 돈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은 60대 이전의 돈은 내 돈이 아니다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진정한 내 돈을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1. 60대 이전의 돈을 내 돈이라 할 수 없는 이유. 60대 이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고 지출이 늘어난다. 60대가 넘어가면 은퇴로 인해 정기적인 소득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받던 월급이 사라지면 대신 연금이나 저축에 의존하게 되죠. 문제는 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의료비나 생활비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단순히 생활비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지출도 늘어나게 되죠. 이런 구조적 변화는 지금 벌고 있는 돈이 내 돈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현재의 돈은 미래를 위한 자산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노후에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와 의료비의 부담. 60대 이후에는 건강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릅니다.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갑작스러운 질환이 생기면 의료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이나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준비되지 않은 의료비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건강보험이 있다 해도 본인 부담금이나 보장되지 않는 치료비는 개인 자산을 갉아먹게 됩니다. 현재 번 돈이 단순히 소비로 끝나지 않고 미래의 의료비를 위해 따로 준비돼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건강 문제는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재정적 계획은 필수적입니다. 노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금의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지원과 가계 경제로 인해 자산이 줄어드는 현실. 우리 사회에서는 자녀 교육비나 결혼 자금 등으로 부모가 큰 부담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를 돕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일로 여겨지지만 과도한 지원은 부모 자신의 노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지원하다가 자신의 저축과 자산을 소진하게 됩니다. 또한 가계 대출이나 부채를 갚는데 대부분의 소득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로 인해 정작 자신의 노후를 위한 자산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노후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독립할 기회를 주고 자신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2. 노후를 위한 재정 준비의 중요성.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자산 축적의 필요성. 60대 이후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산이 필수적입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저축과 투자를 통해 자산을 축적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새로운 소득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모아둔 자산이 노후 생활의 기반이 됩니다. 이 자산이 없다면 매달 생활비를 걱정하며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산 축적은 단순히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라도 재정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위한 자산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필수입니다.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미래를 위한 저축과 투자를 우선순위에 두세요. 연금과 투자,
재정적 독립을 위한 필수 조건. 노후 생활의 핵심은 안정적인 소득원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 자산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은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투자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위험이 낮은 채권이나 ETF와 같은 안정적인 투자 상품을 고려해 보세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저축만으로는 부족하며 연금과 투자를 병행해 재정적 독립을 확보해야 합니다. 재정적 독립은 경제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노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지금부터라도 연금과 투자의 비중을 점검해보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재정 계획을 세워보세요.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와 저축 습관 들이기. 노후를 위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매달 소비 항목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세요. 예를 들어 구독 서비스, 외식비, 충동구매 등은 줄일 수 있는 항목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대신 그 금액을 저축이나 투자에 활용하면 미래에 큰 자산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은 작은 금액이라도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저축을 생활화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 안정감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달의 예산을 점검하고 저축과 투자를 우선순위에 두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3. 60대 이전 돈 관리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 과도한 자녀 지원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모로서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지원은 자신의 노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큰 실수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유학비, 결혼 자금 또는 집 마련 자금에 모든 자산을 소진하면 정작 자신의 노후 생활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기회를 주는 것도 부모로서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쏟기보다는 본인의 노후 자산을 우선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부모의 안정된 노후는 자녀에게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자녀를 돕더라도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대출과 투자 실패로 인한 자산 손실. 60대 이전에는 자산을 늘리기 위해 무리한 대출을 받거나 위험한 투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재정적 회복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큰 손실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장되지 않은 투자나 고위험 상품에 무리하게 투자하다가 손실을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보다는 안전하고 꾸준한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역시 은퇴 이후를 고려해 신중하게 계획해야 하며 필요 이상의 대출은 가계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재정적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계획과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과소비와 노후 대비 부족. 젊을 때는 경제 활동이 활발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소비를 과감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소비는 저축 부족으로 이어지며 이는 곧 노후의 경제적 불안정으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여행, 고가의 명품 소비 또는 충동 구매는 현재에는 즐겁지만 미래를 준비하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를 대비하려면 현재의 과소비 습관을 통제하고 저축과 투자를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최우선으로 두세요. 현재의 소비를 줄이면 미래의 걱정을 줄이고 더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4.
진정한 내 돈을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 재무 계획 세우기 예산 관리와 자산 분배. 재무 계획은 경제적 안정의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월별 예산을 세워 효율적으로 관리하세요. 자산을 분배할 때는 단기, 중기, 장기 자산으로 나눠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은퇴 후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질 것을 고려해 장기 자산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계획 없이 돈을 관리하면 소득이 많아도 불안정한 재정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무 계획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개인 재무 앱을 활용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장기적인 투자로 안정적인 자산 형성. 재정적인 안정은 단순히 저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투자는 자산을 늘리고 은퇴 후 필요한 소득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채권, 배당주, 그리고 저위험 ETF 상품은 노후 자산을 형성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복리의 힘을 이용해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운다면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도 큰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투자 시에는 너무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공격적인 투자는 은퇴 후 자산 손실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장기적인 투자 습관을 들이면 60대 이후에도 경제적인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금과 비상금 마련으로 경제적 불안을 줄이기. 연금은 60대 이후 가장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원입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외에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비상금 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상금은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생활비 부족 같은 긴급 상황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보통 월 평균 지출의 36개월치 정도를 비상금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금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장에 따로 보관해 두고 긴급 상황에만 사용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연금과 비상금은 60대 이후의 재정적 불안을 줄이고 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5. 60대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경제적 안정 유지법. 은퇴 후에도 소득 창출을 위한 방법 찾기.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경험이나 재능을 활용해 소규모 부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의나 컨설팅 또는 취미를 활용한 수익 활동은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는 재택근무나 온라인 비즈니스를 통해 유연한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생산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삶의 의미와 활력을 더해줍니다. 소득 창출은 재정적 안정뿐만 아니라 정서적 만족감을 얻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필요 없는 자산 정리와 실속 있는 소비. 60대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자산을 정리하는 것이 재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이나 차량은 유지 비용이 크기 때문에 정리해 자산 유동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실속 있는 소비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할인이나 쿠폰을 활용하거나 꼭 필요한 물건만 구매하는 등의 소소한 변화로도 재정적인 여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산과 소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면 노후 생활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강 관리로 의료비 절감과 삶의 질 향상. 60대 이후에는 건강이 곧 재산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재정적 안정과 직결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예방적인 건강관리는 큰 병원비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건강이 좋아지면 몸과 마음이 모두 안정돼 경제적으로도 더 여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의료비가 큰 지출 항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은 노후를 더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60대 이전의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준비 자산이며 올바르게 관리하지 않으면 노후의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소비를 조절하고 연금, 투자, 비상금 등을 통해 재정적 독립을 준비하세요. 건강 관리와 실속 있는 소비 습관도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만의 재정 관리 팁이나 노후 준비 방법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요. (70대)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려면 반드시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외출이 점점 귀찮아집니다. 하지만 집에만 있으면 몸과 마음이 빠르게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이 뻣뻣해집니다. 바깥 공기를 쐬고 햇빛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규칙적인 외출 습관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두뇌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바깥에 나가서 움직이면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출을 하면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고 활동량이 늘어납니다. 몸이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되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외출은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습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밖으로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꾸준히 외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집에만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고 체력이 약해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리 근력이 약해지면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낙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습관은 관절을 굳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몸이 무거워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감소해 쉽게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소화 기능도 약해지고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꾸준히 걷기만 해도 근육 감소를 예방하고 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걸으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심폐 기능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짧은 거리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걷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줄어듭니다.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 기분이 좋아지고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정기적으로 친구나 이웃과 만나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가족과 자주 연락하고 대화하는 것도 외로움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외출을 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공원이나 마트, 시장에서 가볍게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면 뇌가 활발하게 작용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경험은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면 외출하는 습관을 쉽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작은 모임이라도 참여하면 삶에 활력이 생기고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가벼운 대화라도 꾸준히 하면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출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집에만 있으면 치매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두뇌는 계속해서 자극을 주어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뇌를 자극할 기회가 줄어들어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이 부족하면 기억력이 감퇴하고 사고 능력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최고의 두뇌 운동 중 하나입니다. 바깥에 나가서 길을 찾고 주변을 살피는 과정도 두뇌 활동을 자극합니다. 외출하면 다양한 시각적, 청각적 자극을 받게 되어 뇌가 활발해집니다. 두뇌는 반복적인 활동보다는 새로운 환경을 접할 때 더욱 활성화됩니다.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거나 다른 경로로 산책하는 것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쇼핑을 하거나 카페에서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두뇌가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공원에서 나무와 꽃을 바라보는 것도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뇌 활동을 자극합니다. 두뇌 활동이 줄어들면 치매뿐만 아니라 우울증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두뇌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바깥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은 기억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외출 습관을 들이면 두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밖으로 나가는 것이 건강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바깥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신체 활동이 증가하면 심장과 폐 기능이 강화됩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폐가 깨끗해지고 호흡이 편안해집니다. 햇빛을 쬐면 몸에서 비타민 D가 생성되어 뼈 건강이 개선됩니다. 몸을 자주 움직이면 혈류가 좋아져 손발이 따뜻해지고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심폐 기능이 좋아지면 계단을 오르거나 장시간 걷는 것도 쉬워집니다. 산책은 혈당을 조절하고 당뇨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면 뇌로 가는 혈류도 증가하여 인지 기능이 향상됩니다. 몸을 움직이면 심장 박동이 활발해져 신진대사가 원활해집니다.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혈압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걷기만 해도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바깥 활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면 건강 수명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면역력 증가와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규칙적인 외출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햇빛을 쬐면 체내에서 비타민 D가 생성되어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호흡기 건강이 개선됩니다. 밖으로 나가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바깥 활동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산책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녹색이 많은 공원이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정신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햇빛을 쬐면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활성화됩니다. 규칙적인 외출은 불면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바깥 활동을 하면 식욕이 조절되고 소화 기능도 개선됩니다. 가벼운 바람을 맞으며 걸으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혈압이 낮아지고 심리적 안정감이 증가합니다. 외출 후에는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저하시키지만 바깥 활동은 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일상 속 작은 활동이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활동이라도 꾸준히 하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래 앉아 있는 것보다 짧게라도 자주 움직이는 것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짧은 거리라도 걸어서 이동하는 습관을 들이면 활동량이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장을 보거나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좋은 신체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바깥 활동을 하면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유연성이 유지됩니다. 조금씩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근육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책, 마당 정리, 가벼운 청소 같은 활동도 신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바깥에서 햇빛을 쬐며 산책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몸을 움직이면 기초대사량이 유지되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걷기나 가벼운 운동은 관절염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꾸준한 바깥 활동은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하면 노후에도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하면 꾸준히 밖으로 나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걷기 운동은 노화 방지와 건강 유지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오랜 시간을 걷기보다 짧게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편한 신발을 신고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걷기를 정해놓으면 습관을 들이기 쉽습니다. 걷는 동안 음악을 듣거나 좋아하는 장소를 방문하면 더욱 즐겁습니다. 일정한 목표를 정해놓고 꾸준히 실천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하루 30분 걷는 것을 목표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원이나 자연이 있는 곳을 선택하면 더욱 기분 좋게 걸을 수 있습니다. 속도를 조절하며 걸으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걷기를 하면서 주변의 풍경을 감상하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걸을 때는 가볍게 팔을 흔들며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좋은 걷기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걷기를 할 때 너무 무리하지 않고 본인의 체력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외출을 즐겁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외출이 즐거워지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가는 습관이 형성됩니다. 좋아하는 장소를 방문하는 것도 외출을 지속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공원, 시장, 카페, 도서관 등 익숙한 공간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보세요. 외출 전에 작은 목표를 세우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새로운 길을 걸어보거나 새로운 가게를 방문해 보는 것입니다. 가벼운 쇼핑을 하면서 산책을 하면 외출이 더욱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외출하는 날을 정해놓으면 습관이 되고 규칙적인 활동이 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하면 걷는 시간이 더욱 유익해집니다. 새로운 취미를 만들면 외출이 더욱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거나 일기를 쓰면서 외출을 기록해 보세요.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친구를 사귀면 함께 나가는 즐거움이 생깁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햇볕을 충분히 쬐며 산책하는 것이 기분 전환에 좋습니다. 걷기 후에는 좋아하는 음료를 마시는 작은 보상을 해보세요. 매일 같은 장소보다는 가끔 새로운 장소를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혼자보다는 함께 외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외출하는 것도 좋지만 친구와 함께 나가면 더욱 즐겁습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면 외출이 습관화되고 자연스럽게 더 자주 나가게 됩니다. 정기적인 약속을 잡으면 외출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친구와 함께 걸으면 대화를 나누며 더욱 활기찬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외출은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면 사회적 관계가 더욱 활발해집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두뇌 활동이 증가하고 인지 능력이 향상됩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만나면 생활 리듬이 규칙적으로 유지됩니다. 가벼운 등산이나 피크닉을 계획하면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외출은 운동 효과도 높이고 신체 활동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 함께 외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손주들과 공원에 가거나 함께 산책하면 활력이 생깁니다. 교회, 성당, 절과 같은 종교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습니다. 친목 모임에 참여하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다음은 외출이 두려운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체력이 약하더라도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외출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오래 걷기보다는 짧은 거리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 주변에서 가까운 공원이나 마트를 방문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한두 층 정도만 이용하는 것도 좋은 운동이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까운 명소를 방문해 보는 것도 외출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아파트 단지나 동네를 한 바퀴 돌며 가볍게 산책하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쇼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문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는 벤치에 앉아 주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조금 더 걸어서 다양한 상품을 구경하는 것도 좋은 활동입니다. 집 앞 정원을 가꾸거나 꽃을 키우는 것도 바깥 활동에 좋은 방법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강아지 산책을 하면서 활동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체력이 약할수록 조금씩 자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짧게 움직이면 점차 몸이 더 가벼워집니다. 다음은 외출 시 꼭 챙겨야 할 건강관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편한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서 있거나 무리하게 걷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탈수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철에는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피부를 보호해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따뜻한 옷을 입고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온이 너무 높거나 낮은 날에는 실내 활동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출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더 편안해집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지 않고 가끔씩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피로를 풀어야 합니다. 체력이 약한 분들은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를 활용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어두운 시간에는 외출을 피하고
밝은 낮 시간에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보 이동 시 차도 가까이 걷지 않고 안전한 길을 이용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가족이나 친구와 동행하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외출 후 손 씻기와 위생 관리도 신경 써야 합니다. 다음은 안전하게 이동하는 법과 낙상 예방 꿀팁을 알아보겠습니다. 노년층에게 가장 위험한 사고 중 하나가 낙상입니다. 외출 시 길이 미끄럽거나 울퉁불퉁한 곳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닥이 미끄러운 실내에서는 발을 끌지 않고 천천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보행 시 한 손은 난간을 잡고 이동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몸이 피곤할 때는 무리해서 걷지 않고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을 하면 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는 천천히 일어나고 어지러움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발은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편한 운동화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바닥이 젖어 있거나 장애물이 있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계단을 이용할 때는 난간을 꼭 잡고 한 걸음씩 천천히 내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서도 가구 배치를 정리하여 걸려 넘어질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균형 감각을 키우기 위해 평소에 한 발로 서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를 사용할 경우 적절한 길이와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다음은 밖으로 나가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바깥 공기를 쐬고 움직이면 기분이 훨씬 상쾌해집니다. 햇빛을 받으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적당한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활력이 넘칩니다. 집에만 있을 때는 무기력했지만 외출 후에는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걷기 운동 후에는 혈액순환이 좋아져 머리가 맑아집니다. 외출 후에는 집중력이 높아지고 일상생활이 더욱 활기차게 느껴집니다. 신체 활동이 많아지면 불안감과 우울감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대인관계도 더욱 원활해지고 사회생활이 활발해집니다. 작은 외출이라도 습관이 되면 생활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면 신경이 안정되고 불면증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다양한 소리를 들으면 두뇌가 자극을 받아 더 활발하게 작용합니다. 날씨가 좋은 날 가벼운 외출을 하면 몸이 개운해지고 생활에 활력이 생깁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면역력도 함께 상승하여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외출 습관이 몸에 주는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외출을 자주 하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증가합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걸어도 피곤하지만 꾸준히 하면 체력이 점점 좋아집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꾸준히 걸으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집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관절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리 근력이 강화되면 일상생활이 더욱 편해집니다. 바깥에서 움직이면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낙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몸이 가벼워지면 활동하는 것이 더욱 즐거워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활동량이 증가하면 혈당과 혈압이 안정적으로 조절됩니다. 외출 후에는 몸이 개운해지고 피로감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폐 기능이 좋아지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덜 차게 됩니다. 허리와 어깨 통증도 줄어들어 생활이 더욱 편안해집니다. 규칙적인 바깥 활동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바깥으로 나가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에도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유지하면
독립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외출은 자율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신체 기능이 건강하면 일상생활에서 남의 도움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근력이 유지되면 집안일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 병원에 가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자주 걷고 몸을 움직이면 관절과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혼자서도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으면 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 취미 활동도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는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꾸준히 바깥 활동을 하면 생활이 더욱 활기차고 즐거워집니다. 자주 외출하는 사람들은 우울증과 불안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면 가족에게도 부담을 덜 줄 수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으면 노년의 삶이 더욱 자유롭고 만족스럽습니다. 다음은 결론을 맺으며 노년기 건강을 위한 핵심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후에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깥 활동을 해야 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근육이 감소하고 체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외출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바깥 활동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외출이 큰 도움이 됩니다. 짧은 외출이라도 지속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활동량이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외출 습관이 있으면 노후에도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하루 한 번씩 바깥으로 나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가까운 곳이라도 가벼운 산책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바깥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외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방법을 활용하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70대의) 노화 방지를 위한 습관. 70대 이후에도 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몸이 불편하고 병원 신세를 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속도를 늦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생활 습관을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노화 방지 습관을 실천하면 누구나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에도 건강하고 젊게 사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화를 늦추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핵심 습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천할수록 몸이 가벼워지고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 장수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방법들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젊고 활기찬 노년을 유지하는 비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작은 노력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습관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강하고 젊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70대 이후에도 활력 넘치는 사람들이 실천하는 생활 습관을 소개합니다. 노화를 늦추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균형 잡힌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사회적 관계 유지는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숙면을 취하면 세포가 회복되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꾸준히 실천하면 신체 나이를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이 원칙을 철저히 따릅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장수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건강한 노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도 꾸준히 실천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꾸준한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은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운동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은 노화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근육량 감소를 막고 관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은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근력 운동은 골밀도를 높이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아령을 들거나 스쿼트 같은 간단한 운동을 하면 근력이 향상됩니다.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도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낙상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발로 서기, 요가, 태극권 같은 운동이 균형 감각을 기르는데 효과적입니다.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스트레칭을 매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에 30분 정도만 운동해도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음은 노화를 막는 식습관과 영양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먹는 음식이 우리의 몸을 만들고 건강을 좌우합니다. 노화 방지를 위해서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를 늦춥니다. 단백질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생선, 닭가슴살,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은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나 견과류는 혈관 건강을 보호합니다. 가공식품과 설탕이 많은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너무 짜거나 기름진 음식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녹차나 홍차 같은 항산화 음료도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유지하고 과식을 피해야 합니다. 소식을 실천하면 신체가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장 건강을 위해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면 건강 수명이 길어집니다. 두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노화 방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체가 건강하더라도 두뇌가 활발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두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독서는 가장 효과적인 두뇌 운동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기억하는 과정이 뇌를 활성화합니다. 퍼즐 맞추기, 바둑, 체스 같은 게임도 두뇌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외국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도 뇌 기능을 강화합니다.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는 창의력을 자극하고 사고력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음악 감상이나 악기 연주는 뇌 신경망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면 뇌가 계속해서 발달하고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두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사고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운동은 뇌 혈류를 증가시켜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수면의 질을 개선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다음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노화 속도를 늦추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신적인 건강은 신체적인 건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낙천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삽니다. 스트레스는 노화를 촉진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명상과 깊은 호흡은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감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감이 높아지고 정신적 건강이 개선됩니다. 유머 감각을 유지하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더 활기차게 생활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하는 것은 삶에 활력을 줍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찾으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지속하는 것은 정신적 젊음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을 경험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증가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음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젊음을 오래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외로움은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정기적으로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면 정신 건강이 개선됩니다.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들은 더 긍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합니다. 친구와의 대화는 두뇌를 자극하고 감정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공동체 활동이나 자원봉사에 참여하면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젊은 사람들과 교류하면 신선한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활용하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과 여행을 계획하면 새로운 경험을 하며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후에도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사회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사회 활동은 우울증을 예방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면 노후에도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부와 신체의 젊음을 유지하는 생활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세포 재생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수면 부족은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고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하루 최소 7시간에서 8시간의 숙면을 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습관은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신체 리듬이 조절됩니다. 밤늦게 먹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낮추고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를 줄이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취침 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은 숙면을 돕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기억력 감퇴와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낮 동안 햇빛을 충분히 쬐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잘 분비됩니다. 깊은 수면을 취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신체 회복력이 향상됩니다. 숙면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편안한 침구와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간단한 관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피부 건강은 신체의 젊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만듭니다. 보습제를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 건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요 원인이므로 외출 시 선크림을 발라야 합니다.
세안 후 피부에 맞는 크림을 발라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된 음식이나 설탕이 많은 음식은 피부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피부 탄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마사지는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피부 트러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금연과 절주는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피부에 무리한 화학 성분이 포함된 제품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숙면을 취하면 피부 재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피부가 맑고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다음은 노화를 늦추는 생활 속 작은 습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노화를 늦추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햇볕을 쬐면 수면 주기가 조절되고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생활은 신체 기능 저하와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하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일정한 시간에 운동을 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생활 리듬이 일정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지나친 음주나 흡연은 생체 리듬을 깨고 노화를 촉진합니다. 생활 속에서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몸을 충분히 움직이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숙면을 위해 취침 전 카페인과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운동과 수면을 병행하면 체력과 피부 건강이 유지됩니다.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는 하루하루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노화 방지의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지속되면 신체의 염증 반응이 증가하여 노화가 빨라집니다. 명상이나 요가 같은 활동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호흡을 깊게 하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이 안정되고 긴장이 완화됩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즐거운 음악을 듣거나 취미 활동을 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은 기분을 전환하고 정신적인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가까운 사람과 소통하며 풀어야 합니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집니다. 일을 할 때도 적절한 휴식을 취하며 지나친 피로를 방지해야 합니다. 깊은 수면을 취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신체 회복이 빨라집니다. 걱정을 줄이고 현재에 집중하면 정신적 안정감이 커집니다. 다음은 노화 방지를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뿐만 아니라 나쁜 습관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나친 가공식품 섭취는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고 노화를 촉진합니다. 너무 짜거나 기름진 음식은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은 근육 감소를 가속화하고 신체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길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피로가 쌓입니다. 수면 부족은 피부 건강과 면역력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으면 신체 노화가 빨라집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 건강을 해치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흡연은 피부 노화를 촉진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정제된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피부 노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식습관은 장 건강을 해치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지속적인 불안과 걱정은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세포가 빠르게 손상되고 노화가 촉진됩니다.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외로움이 증가하고 정신 건강이 나빠집니다. 다음은 노화를 방지하는 습관을 실천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화를 방지하는 습관을 실천하면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체력이 좋아지고 근육량이 유지됩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소화가 잘 되고 피부가 건강해집니다. 숙면을 취하면 피로가 해소되고 활력이 넘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정신 건강이 개선됩니다.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면 외로움을 줄이고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이 개선되고 잔주름이 줄어들어 젊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감이 증가합니다. 집중력이 향상되고 기억력이 좋아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손발이 따뜻해지고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신체 기능이 향상되면서 생활이 훨씬 편해지고 활력이 넘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병행하면 체중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활발한 생활을 하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을 실천하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며 노화 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을 정리하겠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속도를 늦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이 노화 방지의 기본 원칙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뇌 활동과 사회적 관계 유지는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신체 기능을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면 신체가 건강해지고 피부도 젊어질 수 있습니다. 노화를 방지하려면 나쁜 습관을 피하고 좋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꾸준한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습관 중 여러분이 가장 공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현재 실천하고 있는 건강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갑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 중 하나가 바로 무료함입니다. 젊을 때는 할 일이 많았지만 노년기에는 시간이 많아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그냥 시간을 보내다 보면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도 충분히 즐겁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료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취미를 만들고 사람들과 교류하고 새로운 배움을 시도하면 삶이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도 활기차게 살려면 일단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기보다는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기의 무료함을 극복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취미생활, 사회적 활동, 디지털 활용법 등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하루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함을 극복하는 것은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년기를 더욱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노년기의 무료함을 느끼는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갑자기 역할이 사라지면서 공허함을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회사에서 일하고 가정을 돌보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생각에 우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무료함을 더 크게 느낍니다. 특히 일이나 자녀 양육을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노년기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역할을 찾는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봉사활동을 하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더욱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는 과정이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면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손주를 돌보거나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지속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때 생기는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노년기에는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자녀들은 독립하고 친구들도 점점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으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면 삶의 활력도 함께 줄어듭니다.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갖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만들면 혼자 있어도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외로움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친구나 가족과 연락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라인을 활용하면 집에서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기 개발을 하면 무료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료함을 극복하는 최고의 취미 활동을 알아보겠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취미는 뇌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뜨개질, 자수, 목공예 같은 활동은 집중력을 높이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작품을 완성하면 성취감이 커지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퍼즐 맞추기나 보드게임 같은 활동도 두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취미는 기억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집중력이 필요한 활동을 하면 잡생각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꾸준히 하면 자연스럽게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직접 만든 작품을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하면 더욱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활용하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뜨개질이나 목공예는 실용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취미가 됩니다. 취미를 통해 하루 일과를 규칙적으로 만들면 더욱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취미를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취미 생활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활동입니다. 다음은 몸을 움직이는 취미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취미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걷기, 요가, 가벼운 체조 같은 운동은 몸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기분도 상쾌해집니다. 춤을 배우면 음악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춤은 리듬을 타면서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데 좋은 운동입니다. 수영은 관절에 무리가 적고 노년층이 하기 좋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태극권도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당 정리나 텃밭 가꾸기도 운동이 되면서 동시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산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활동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면 더욱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생활이 활기차지고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다음은 창의력을 자극하는 취미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을 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글쓰기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일기쓰기나 회고록을 작성하면 삶을 돌아보고 의미 있는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시나 수필을 쓰는 것도 창의력을 키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악기 연주는 두뇌를 활성화시키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피아노, 기타, 하모니카 같은 악기는 노년층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음악 감상도 뇌를 자극하고 감정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직접 만든 창작물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공유하면 더욱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독서도 창의력을 키우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좋은 취미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과정에서 삶의 흥미가 증가합니다. 취미를 통해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담 없이 즐기면서 지속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활력을 유지하는 사회적 활동과 소통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기적으로 친구를 만나 대화를 나누면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하면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 모임이나 독서 모임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더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자극을 받고 사고의 폭이 넓어집니다. 정기적인 만남을 계획하면 외출하는 습관도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동네 주민들과 친해지면 일상에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동시에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모임이라도 참여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삶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지속적인 인간관계는 인지 기능 유지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향에 맞는 교류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봉사활동은 무료함을 극복하는 동시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면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도서관, 병원 등에서 자원봉사를 하면 사회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양원이나 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돕는 활동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행사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술을 활용하여 무료 강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돕거나 음식 나눔 봉사에 참여하는 것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활동입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얻는 만족감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섭니다. 봉사활동은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꾸준한 봉사활동을 하면 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더욱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큰 기쁨을 줍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족 및 손주와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손주와 놀아주는 것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간단한 보드게임이나 퍼즐을 함께하면 손주들과 교류할 기회가 생깁니다.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주와 함께 요리를 하거나 간식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활동입니다. 함께 공원 산책을 하면서 자연을 즐기는 것도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스포츠나 활동을 배우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여행을 계획하면 더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앨범을 만들어 공유하면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손주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 내 작은 텃밭을 가꾸면서 손주들에게 자연을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전통 놀이를 함께 하면서 세대 간 문화 교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영화를 보고 감상을 나누는 것도 유익한 가족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들려주는 것도 중요한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노년기의 행복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활용하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관심 있는 영상을 찾아보며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요리, 손공예, 그림 그리기 등의 강좌를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전자책을 읽고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찾아 듣고 과거의 추억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라디오를 활용하면 뉴스나 교양 프로그램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머리 쓰는 게임을 하며 두뇌 활동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취미 동호회에 가입하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여행 정보를 찾아보면서 새로운 여행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하면 새로운 요리 레시피를 쉽게 찾아보고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면 무거운 짐을 들지 않고도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해 사진을 찍고 편집하는 것도 재미있는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어 새로운 배움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면서 익숙해지면 더욱 편리하고 유익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무료로 제공되는 다양한 강좌가 많습니다. 외국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방법도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건강 정보나 운동 방법을 배워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강좌를 활용하면 집에서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술, 음악,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요리 영상을 보며 따라하면 더욱 재미있게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면 가족과 소통하는 것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온라인 강좌를 활용하면 자신이 원하는 속도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배우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책을 읽기 어려운 경우 오디오북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면 디지털 세상과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자료를 활용하면 무료함을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SNS를 활용하면 가족, 친구들과 더욱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면 쉽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해 손주들과 소통하면 세대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면 더욱 친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SNS에서 친구들의 소식을 확인하면 사회적 고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해외에 있는 가족과도 편리하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노인 대상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SNS에서 유용한 건강 정보나 생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면 더욱 친밀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SNS를 활용하면 외출이 어려운 날에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면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해 옛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간을 정해 SNS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노년기 무료함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면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매일 한 가지씩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걷기 목표를 정하고 매일 실천하면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매주 새로운 요리를 도전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라도 성취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이 즐길 수 있는 목표를 정하면 더욱 지속하기 쉽습니다. 독서 목표를 세우고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작은 목표부터 실행하는 것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도전을 통해 자신을 계속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목표를 적어두고 하나씩 실천하면 더욱 동기부여가 됩니다. 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를 주면 무료함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과정에서 얻는 기쁨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거창한 목표보다는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꾸준한 실천이 결국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두뇌를 자극하고 삶의 질을 높입니다. 노년기에도 평생 배움을 실천하면 무료함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외국어를 배우면 여행을 가거나 해외 가족과 소통할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악기를 배우면 음악을 즐기면서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공예를 배우면 창의력을 자극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면 집에서도 쉽게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역사나 철학을 공부하면서 깊이 있는 사고를 기를 수도 있습니다. 요리 클래스를 들으면 다양한 요리를 배워 손주나 가족과 즐길 수 있습니다.
정원을 가꾸거나 식물을 키우는 것도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글쓰기를 배우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기록하거나 회고록을 쓸 수도 있습니다. 배움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같은 관심사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배우는 습관은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배우면서 얻는 지식은 자신감을 높이고 더욱 활기찬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중요한 것은 부담을 갖지 않고 즐겁게 배움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지속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이 쉽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걷기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면 지식도 쌓이고 두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매일 짧게라도 글을 쓰면 사고력이 향상되고 창의적인 활동이 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하는 일을 기록하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습관을 유지하면 건강을 지키고 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 때는 목표를 작게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10분 명상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정리정돈하는 습관을 들이면 집안 환경이 쾌적해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습관을 기록하고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실천하면 더욱 지속하기 쉽습니다. 자신을 칭찬하고 작은 성과에도 만족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습관이 자리 잡으면 무료한 시간을 더욱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유지하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무료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극복할 방법이 많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손을 움직이면 무료함을 줄이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활동적인 취미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 외로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삶의 의미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새로운 세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SNS나 유튜브를 활용하면 더욱 다양한 정보와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남을 돕는 과정에서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면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평생 배움을 실천하면 노년기에도 성장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유지하면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 변화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무료한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년기의 무료함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노후 생활 노하우를 공유해 주세요.